캘리포니아 슈미라운게 미션 중 가장 도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미션 샌루이스 오비스포드 톨로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역사는 곰의 계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이 계곡의 곰들은 생존의 열쇠가 되었죠. 잦은 화재를 막기 위해 이곳에서 최초로 붉은 기와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 건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션은 항상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곳은 종교적 기능을 잃고 감옥과 법원으로 사용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미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에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곰의 계곡에서 캘리포니아 건축의 요람으로 샌루이스 오비스포드 톨로사는 앞으로도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미션 로드 트립. 오늘은 21개의 미션 중 5번째로 세워진 곳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SLO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루이스 오비스포의 약자이자 이곳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단어죠. 오늘 소개할 미션은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유적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매주 목요일이면 왁자지껄한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도심 한복판, 바로 미션 샌루이스 오비스포드 톨로사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곰과 싸워야 했던 거친 역사와 불타는 화살 때문에 캘리포니아 건축 역사를 바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다는데요. 곰의 계곡에서 시작된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76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탐험가 포르톨라, 가스팔 데 포르토라. 원정대가 샌디에이고에서 몬터레이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식량이 떨어져 거의 아사 직전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늪지대에서 툴레뿌리를 먹고 있는 거대한 그리즐리 곰무리를 발견한 거죠.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곰 사냥에 나섰고 그 고기로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라카냐다 드로스 오소스, 즉 곰들의 계곡이라고 지었죠. 그로부터 3년 뒤인 1772년 북쪽의 카멜 미션과 샌안토니오 미션에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이때 후니페로 세라 신부는 과거 병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곳에 가면 곰이 있다. 급파된 사냥 원정대는 무려 9,000파운드, 약 4톤나 되는 곰 고기를 소금에 절여 가져왔고 덕분에 다른 미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죠. 원주민들도 자신들을 위협하던 곰을 처치해준 스페인 군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해요. 식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고 원주민들도 우호적이다. 세라 신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5번째 미션을 세울 곳이다. 그렇게 1772년 9월 1일 곰들의 계곡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초기 미션 건물들은 나무와 툴레라는 갈대로 엮은 지붕을 얹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1776년 평화롭던 이곳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미션에 적대적인 원주민들이 불이 붙은 화살을 쏘아 올린 거죠. 지프로 된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맙니다. 이 화재 사건은 캘리포니아 미션 건축사에 길이 남을 혁명을 가져옵니다. 신부들은 생각했죠. 불에 타지 않는 지붕이 필요해. 그들은 스페인에서의 기억을 되살려 진흙을 구워 기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790년경 이곳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캘리포니아 최초로 붉은 기와 지붕이 대규모로 제작되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미션 스타일 하면 떠올리는 그 붉은 지붕이 바로 화재를 막기 위한 생존의 발명품이었던 셈이죠. 이 기술은 곧 다른 모든 미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미션이 우기와의 발상 직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른 미션들과 달리 이곳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션 성당은 긴 직사각형 형태인데 여기는 제단 오른쪽으로 또 다른 공간이 이어져 있어 위에서 보면 L자 모양 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21개 미션 중 유일한 구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19세기에 증축된 것인데 덕분에 성당 내부가 훨씬 밝고 넓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바티칸 법에 따라 교회 건물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나무만큼 높게 지어야 했는데 이곳의 벽은 5060피트, 약 1118m, 높이로 당시 소나무 높이에 맞췄다고 하네요. 미션 앞쪽을 보면 3개의 종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820년에 페루 리마에서 주조되어 도착한 이 종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션도 1834년 멕시코 정부의 세속화 (secularization) 조치 이후 암흑기를 맞습니다. 미션의 땅은 조각나서 팔려나갔고 한때 $500라는 헐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일부가 된 후 이 성스러운 공간은 산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첫 번째 법원이자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당이 감옥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더 충격적인 변신은 1868년에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약해지자 당시 사람들은 이 흑벽돌, 어도비 건물을 현대화하겠다며 하얀색 나무 판자로 덮어버리고 뾰족한 첨탑을 세웠습니다. 마치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 스타일 교회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스페인 미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193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통해 나무 판자를 뜯어내고 원래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어도비 모습과 붉은 기와지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결과물인 셈이죠. 오늘날 이 미션은 여전히 활발하게 미사가 열리는 살아있는 성당입니다. 박물관에는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추마쉬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션의 역사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자 후니페로 세라 신부는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되었지만 원주민 강제 개종과 노동 착취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0년 시위 당시 미션 앞에 있던 세라 신부의 동상이 철거되어 보관되는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뒤편의 정원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수백 년 된 포도나무 덩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으면 과거에 치열했던 역사가 무색할 만큼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미션 바로 앞 미션 플라자는 샌루이스 오비스포 시민들의 쉼터이자 축제의 장소입니다. 미션 바로 근처에는 1960년부터 사람들이 씹던 껌을 붙여 만든 엽기적이지만 유명한 명소 버블검 앨리도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곰 사냥터에서 시작해 불타는 화살을 견뎌내고 감옥과 법원을 거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미션 샌루이스 오비스포 드 톨로사, 캘리포니아 미션 21개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의 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신다면 단순히 건물만 보지 마시고 기와 한 장, 벽돌 하나에 담긴 생존의 이야기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6번째 미션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션 로드 트립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아주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션 샌 루이스 오비스포 데 톨로사인데요.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는요, 수세기에 걸친 아주 뜨거운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상반된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정말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활기찬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로 사랑받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식민주의의 아픈 역사를 고발하는 저항의 무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한 장소가 이렇게나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품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미션 샌 루이스 오비스포의 복잡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죠. 그 시작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독특한 별명 곰들의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성스러운 장소에 웬 곰이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있습니다. 때는 17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막 정착하려던 스페인 미션들이요. 와, 정말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탐험가가 기가 막힌 기억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봤던 곰이 가득한 계곡 라 카냐다 데 루스 오소스, 바로 곰들의 계곡이었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급파된 사냥대가 이곳에서 수많은 회색곰을 사냥했고 그 덕분에 다른 미션들이 굶어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성공 때문에 세라 신부는 이곳을 5번째 미션 부지로 점찍게 된 겁니다. 자, 초창기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쭉 훑어볼까요?
1769년에 발견되고 1772년에 세워졌는데 와, 불과 4년 만인 1776년에 큰 불이 났어요. 원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한 화재였죠. 시작부터 정말 순탄치가 않았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션은 아주 특별한 건축물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재난이 낳은 혁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요, 바로 이 L자형 구조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21개의 미션 중에 유일해요. 정말 유일합니다. 주 예배당 옆에 거의 같은 크기의 별도 공간이 붙어 있는 아주 독특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 초창기 미션 건물들은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타기 딱 좋게 지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붕을 마른 갈대로 덮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결국 1776년 스페인의 식민화에 저항하던 원주민 추마수족이 쏜 불화살 한 발에 미션 전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휩싸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캘리포니아 건축의 상징이 탄생합니다.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죠. 신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고향 스페인의 기와 지붕을 떠올린 거예요. 아, 저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나무 틀로 모양을 만들고 햇볕에 말려서 가마에 굽는 방식으로 불에 절대 타지 않는 붉은 기와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날 미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붉은 기와 지붕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렇게 건축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미션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설립자 후니페로 세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성인일까요? 아니면 노예주였을까요? 현대 원주민 후손들의 평가는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가브리엘레뉴 부족의 노마 플로레스는 그를 이렇게 불러요. 캘리포니아의 아돌프 히틀러라고요. 미션 시스템 자체가 원주민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회의 켄 라베론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세라를 그 시대의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의도가 원주민을 해치려던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던 것이었다는 거죠. 자,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션이 원주민 문화를 파괴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식민 지배의 천병이었다고 보고요. 반면에 옹호하는 쪽에서는 세라가 독실한 신념을 따랐을 뿐이고 오히려 폭력적인 스페인 군인들에게서 원주민을 보호하려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라 신부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정말 충격적인데요. 미션에서 태어난 원주민 아이들 5명 중에 4명, 그러니까 무려 80%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그들에겐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들이었어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는 그냥 과거의 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션의 오늘날 모습, 그리고 그 역할에도 계속해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죠. 시간이 흘러 19세기가 됐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션을 민간에 팔아넘겼는데요. 이 거대한 건물과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510달러였습니다. 네, 510달러요. 한때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미션이 얼마나 철저하게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그 뒤로 미션의 운명은 정말 기구했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이 한때는 이 지역 최초의 법원이자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1880년대에는요, 아예 엉뚱하게 뉴잉글랜드 스타일 교회처럼 보이게 나무 판자를 덧대고 뾰족탑까지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1930년대가 되어서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논쟁은요, 아주 최근이죠. 2020년에 다시 한번 크게 불붙었습니다. 미션 바로 앞 광장에 수십 년간 서 있던 후니페로 세라의 동상이 결국 시위 끝에 철거돼서 창고로 옮겨진 겁니다. 그의 유산이 여전히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결국 이 미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쪽에서는 성인으로 칭송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제자라고 비난받는 이 복잡한 역사를 우리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샌루이스 오빌스포만의 숙제가 아니라 어쩌면 모순으로 가득 찬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